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번 영상에 이어서 트러스 그 두 번째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 풀었더니 한 20분 정도 찍었더라고요. 그쵸? 이게 트러스 문제라는 게 개념도 쉽고 그런데 이 부재물도 많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반력도 구해야 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팁을 드리자면 나중에 FE 시험을 보시면은 그 자기가 시험을 보다가 문제가 모르거나 막히는 게 생기면은 스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트러스 문제가 나오면은 스킵을 하시고 나중에 다 풀고 나서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좀 집중하셔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문제 자체는 쉬우니까요. 꼭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먼저 풀기 전에 트러스 문제에서 제가 첫 번째 영상은 첫 번째 그냥 스텝이 1부터 1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첫 번째 문제 이제 트러스 문제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한 첫 번째 트러스트 문제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트러스 문제는 항상 접근하는 것을 빠르게 접근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문제를 풀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여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트러스가 있는데 f, d, e 값이 무엇인지를 구하라는 게 다 문제입니다. 그러면 FD라는 것은 지금 이 멤버에서 또 어떤 이 전체적인 트러스가 지금 정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 25,000의 외력이 이 지점에서 아래로 때리고 있으면은 얘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움직이면서 속에 이렇게 내부적인 internal force가 분명히 작용을 할 건데 특히 그 중에서도 FD 여기서 지나가고 있는 그 힘을 골라라. 그 힘은 무엇이냐? 또 그 힘은 텐션인지 컴프레션인지 그것까지 구해라.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접근을 하실 때 FD라는 것 자체에 대한 내부적인 힘을 보려면 내부에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멤버를 끊어서 소개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멤버를 어떻게 끊는지 그게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는데 항상 일자로 자르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잘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라. 왜 처음에 먼저 자르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전 영상에서는 여기 있는 A 지금 핀 조건에 의한 반력 AX와 AY를 다 구했고요. 두 번째 여기 지금 롤러에 의한 어떤 또 반력이 생기는데 그 반력까지 다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러스 문제는 사실 그렇게 풀면은 시간이 괜히 더 많이 걸리고 우리가 불필요한 반력까지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잘랐으면은 이 자른 거에서 왼쪽 부분을 사용할지 오른쪽 부분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먼저 정하신 다음에 문제를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자르고 나서 왼쪽의 부분만 가지고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G에 지금 흐르는 이 어떤 GY라는 반력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문제를 풀면 좀 이해가 좀 더 쉽겠죠? 그러면 먼저 GY에서 우리가 전체가 정력하기 때문에 G점에서 모멘트를 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멘트를 돌리면 당연히 이것은 다 합치면 빵이 돼야겠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25,000 외력인데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방향, 반대 방향 25,000 뉴턴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한 수직 거리는 10m가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돌려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AY가 하나 걸리죠. AY라는 힘을 써주고 AY까지 수직 거리는 30m 해서 AY 값을 구하면은요 AY가 플러스 8333 뉴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플러스 값이라는 것은 이 AY 위쪽 방향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써줄게요. 8333 뉴턴이고 AX는 제가 굳이 쓰지 않고 말로써 그냥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자, AX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수평의 방향이니까 X에 의존하는 모든 force를 다 갖다 더하면 0이 되어야 한다는 이퀘이션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지금 수평에 지나가는 힘은 AX 말고는 다른 외력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죠? 여기도 반력이 위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식 자체가 AX equal 0 해서 그냥 AX가 0으로 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Y도 궁금할까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쪽 부분만 볼 거기 때문에 우리는 GY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을 날려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잠깐 해드리면, 이쪽 부분에서 지금 이 오른쪽 여기를 날리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겠죠? 합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 지점에서는 지금 이 지점에서는 FTF라는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지점에서는 FDE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겠고요. 이 지점에서는 이쪽으로 FCE라는 힘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AX가 있는데, AY는 우리가 8333N이라는 걸 알고 있고, AX는 아까 빵이기 때문에 굳이 표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라도 역시 트러스는 계속 정지 상태인 것을 유지할 거예요. 그렇죠? 자른다고 얘가 여기서 모멘트 돌린다고 확 무너지거나 이러면은 트러스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A에서 한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뭡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FDF도 아니고 FCE도 아니에요. 우리는 요것만 궁금하거든요. 근데 요것만 궁금하다면은 우리가 지금 포스를 위쪽 방향으로 알고 있고, 얘는 조금 대각선, 어떤 기울기를 가진 그런 대각선 방향인데 결국은 밑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모멘트를 가지고 써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요 이퀘이션을 갖다가 쓸 것 같아요. Y에 의존하는 모든 힘을 다 갖다 더했을 때 빵이 되어야 한다. 그럼 이 FTE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FTE라는 게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선 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죠? 저번에 영상에 보시면은 어떤 힘의 합력이 기울기를 가졌을 때는 이렇게 자그마한 삼각형을 그려주시고 거기에 기울기를 표시를 하는 것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죠? 요쪽 높이에 해당하는 비율은 지금 15m가 되겠고요. 요 밑에 면에 해당하는 길이는 10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잘라지는 거니까 10의 반토막인 반값이 되겠죠. 그러면 요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5의 제곱 더하기 15제곱을 전체 루트로 한, 계산을 해주시면 15.811 이런 빗변의 길이를 가진, 이런 슬로프를 가진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모든 Y축의 방향을 다 갖다 더하면 0이니까 얘도 수평 방향이고 얘도 수평 방향이니까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보이는 이 AY, 즉 8333N, 8333 마이너스 FTE가 요건데, FTE가 분명히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해가지고 나눠질 건데, 요거를 우리는 X축에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DE의 X축에 의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 거고요. 얘는 Y축이니까 FDE의 Y축이라고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식에서 써야 하는 것들은 FDEX는 필요 없고요. FDEY만 알고 싶죠. 그럼 FDE의 Y 값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풀어주시면 FDEY 값은 8333N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제가 조금 크게 여기다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FDE라는 힘이 이렇게 FDE라는 힘을 가지고 있고, 요렇게고 직각을 이루고 있고요. FDEY가 요거겠죠. 그러니까 FDEY가 지금 8333N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고, 요 밑에는 FDEX라는 힘일 텐데, 요거를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기울기가 5가 되겠고 15가 되겠고 15.811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FD 값을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요, 저희는 이 FDY 값을 하니까 요 값을 가지고 요 값을 도출해낼 수 있고, 요 값을 알면은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을 전체 루트로 하면 FD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직각삼각형에서는 빗변의 길이는 항상 나머지 두 변을 제곱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루트로 씌우면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기울기를 알면은 우리가 어떤 한 변의 길이를 알고 기울기를 알면은 코사인과 사인과 뭐 탄젠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다가 식을 한번 써볼게요.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지금 탄젠트 세타면 우리가 t를 그리면 되죠. t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밑에 15가 들어가고 그 위가 5가 돼요. 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얘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8333분의 이 값을 우리가 뭐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가 되겠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요거 15분의 5인데 이것은 따로 말로 8333N분의 a니까 요것을 a에 대해서 풀어주면은 양변에다가 8333을 곱하면 되겠죠. 5 곱하기 8333 나누기 15를 하면은 a가 2777.6N이어서 우리는 2778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2778N이니까 FDE라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 루트에다가 FDEY를 제곱한 값과, 왜냐?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이죠. 요거를 제곱한 값과 FDE의 X를 제곱한 값을 더하면 되니까 얘는 8333 제곱한 값 더하기 2778을 제곱한 값을 전체 루트 씌우면 된다 이거죠. 계산해 주시면은 8704N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15.811 하면서 우리가 소수점이 되게 많았죠. 제가 지금 세 자리까지 허용을 했는데 실제 답은 8800N이기 때문에 보기를 충분히 고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이게 컴프레션인지 텐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방향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 방향으로 잡고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아래로 때린다고 가정을 하고서 fy를 이렇게 식을 잡아서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붙였는데 불구하고 플러스 값이 나왔죠. 정답이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소리는 이 FDE 값이 아래를 때리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이고, 아래를 때리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이라는 것은 이 FDE란 그 힘의 지금 방향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했죠. 그러니까 D 지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B 지점이 있고, 좀 잘 안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멤버가 있고요. 여기에 C 지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F가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 힘 FDE라는 힘은 이 핀에서 지금 이 방향 아랫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죠? 이게 8800N의 힘이 이렇게 때리고 있으니까 이 멤버의 끝 지점에서는 이 8800N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반대 방향으로 8800N을 때려야 되고, 이 멤버 내에서는 또 이 8800N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이 반대 방향에서도 8800N이 란 힘이 가해져야 이 멤버가 움직이지 않고 딱 정확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멤버가 둘 다 지금 당기는 힘을 8800N만큼 갖고 있으니까 정확한 답은 8800N의 텐션 값이다 라고 표기를 하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